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어린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우린 항상 하루 끝은 함께하니까 더 해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놀이터에서 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 조카 같은 우리 애들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미안한 감정은 제가 원래 느껴야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.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느껴야 합니다. 이 목소리가 저 끝까지 저기 서울 어딘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외쳐야 합니다. 네,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. 대전에서 왔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제 아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. 왜 제가 제 남편이 고작 7살,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왜 사기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? 저희는 피해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겪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몰랐습니다.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. 더 이상 가슴 아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. 더 이상 제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. 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과는 달랐으면 합니다. 적어도 가해자가 얼굴 들고 사는 세상은 아니길 바라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세상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. 말린 말들,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, 변명들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. 저희 건물주는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. 그것을 믿었습니다. 하지만 어느덧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니 나도 피해자라며 실제 건물주는 따로 있으니 거기에다 물어보라며 매번 회피만 할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.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번 울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무릎 꿇고 부탁도 부탁하면서 빌기까지 했습니다. 제 자신이 그때는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. 이제는 숨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. 그 말을 끝으로 제 전화번호는 차단당해서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.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기입하여 보여주며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00%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도.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제 그 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신혼집을 계약했었던 것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, 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 대신에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화를 꾹꾹 참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더욱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하게에서 앉아있는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오늘도 옆에 이제 이렇게 길을 가시는 시민 여러분도 계시고,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나. 어디로 가야 하나, 어디에 있을까, 불러봐도 소용없었지. 인생이란 강물을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
서봐야지 다 같이 둘셋 일어나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120%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많은 금액이 아니다. 임대인이 수원에서 오랫동안 임대업을 해왔고 건물이 여러 채 있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. 이분이 망하면 수원 부동산 다 망한다. 건물가액이 땡땡어이다와 같이 건물 가치액을 부풀려 표현하는 등 근저당에 대한 불안과 임대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회유하였습니다.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?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면 그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?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. 막다른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. 구제의 손길을 뻗어주세요.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공지에 시원한 홍카 콜라 한 잔 먹고 싶습니다. 물 한 잔 누가 떠나주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? 저는 35년을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저국에 들어왔습니다.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. 목사님, 제가요, 목사님 집 염려 마세요. 제가 책임지고 잘해드릴게요. 교장 선생님이고요. 돈도 많고요. 예? 믿었습니다. 계약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전기세가 50몇만 원씩 나옵니다. 전체를 놔둬도 되라고 합니다.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물이 단전됩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시청에 가면은 구청으로 가라 합니다. 구청에 가면 경찰서로 가라 합니다. 여기 경찰 형사들 계실 줄 압니다. 제 앞집에 월세 사는 경찰이 있습니다. 자기네 가지고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려워